여러분, 경제 위기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? 아마 대부분 걱정부터 앞서실 텐데요. 하지만 만약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?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달러가 어떻게 그 열쇠가 될 수 있는지, 단순한 화폐를 넘어서 강력한 금융 전력 도구로서의 달러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. 먼저 환율이 대체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왜 다들 달러를 찾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볼 거고요.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주식시장과의 시소 같은 관계도 알아볼 겁니다. 그 다음엔 그럼 달러를 어떻게 보유하는 게 좋을지 방법들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주제, 바로 환율입니다. 맨날 뉴스에서 오늘 환율이 어쩌고 하는데 이게 대체 우리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냐?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. 환율이 오른다. 이게 좋은 걸까요? 나쁜 걸까요?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. 진짜로요.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웃을 일이 될 수도 울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환율이 오른다. 이 말은요,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돈, 원화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. 여기 예시를 한번 보세요. 예전엔 1달러를 바꾸려면 1,100원만 주면 됐는데 이젠 1,400원이나 줘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똑같은 원화를 가지고 있어도 살 수 있는 달러가 확 줄어드는, 뭐랄까,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진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어떤 경우에 웃고 어떤 경우에 울게 될까요? 만약 여러분이 달러로 저축을 해놨다. 그럼 이건 완전 땡큐죠. 근데 반대로 달러로 빚이 있다거나 유학 간 자녀에게 송금을 해야 한다. 그럼 이제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. 정말이지 이 모든 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상하게 경제가 어렵다, 힘들다, 이런 소리가 들릴수록 달러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. 왜 그럴까요? 바로 달러가 가진 아주 특별한 별명, 위기의 영웅이라는 역할 때문입니다.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달러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한번 보시죠. 이 차트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1997년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. 경제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니까 너도 나도 달러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환율이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거죠. 아니 1997년에 도대체 왜 다들 그렇게 달러를 찾았던 걸까요? 그건 바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기 때문이에요. 생각해보세요. 내 나라 경제가 막 흔들려요. 그럼 내 돈의 가치를 지켜야 하잖아요. 그럴 때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으로 돈을 옮기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미국 달러라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이 전략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환율과 주식시장 사이에는요, 아주 재미있는 관계가 하나 있어요. 마치 시소처럼요. 그리고 바로 그 시소 안에 우리가 찾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. 어릴 때 놀이터에서 타던 시소 다들 아시죠? 한쪽이 쑥 올라가면 반대쪽은 당연히 쑥 내려가잖아요. 정말 신기하게도 달러와 우리나라 주식시장, 코스피가 종종 이런 시소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시소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. 여기 환율을 나타내는 빨간 선이 위로 솟구칠 때 코스피 지수인 파란 선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경향이 보이죠.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. 보통 경제가 불안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위험하다 생각하고 주식을 막 팔아요. 그리고 그 판 돈을 뭘로 바꿀까요? 그렇죠. 달러로 바꿔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. 그러니 주가는 떨어지고 달러 수요는 늘어서 환율은 오르는 거죠. 바로 이 반비례 관계가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 한번 상상해보세요.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평소에 눈여겨보던 우량주들이 막 반값 세일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달러의 가치는 환율이 올라서 더 커져 있는 상태인 거죠. 그러니까 남들은 공포에 질려서 다 던질 때 나는 더 강력해진 총알, 즉 달러를 가지고 그 좋은 자산들을 아주 싼 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습니다. 근데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? 달러를 보유하는 현실적인 방법들 한번 비교해보죠. 달러를 보유하는 방법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러 예금, 채권, 주식 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.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 문제도 있고 특히 주식 같은 건 위기 때 가치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여기 네 번째 옵션, 달러 보험은 좀 결이 다릅니다. 당장 돈을 뺏으긴 좀 어렵지만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원금을 보장해주는 기능 같은 아주 독특한 장점들이 있거든요. 달러 보험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.
이건 뭐랄까, 멀티툴 같은 거예요. 일단 세계에서 가장 힘센 돈인 달러로 차곡차곡 저축을 하는 거고요. 동시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보장 기능도 있죠. 그리고 자산이 불어나는 과정에서 세금 혜택까지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그 기회가 왔을 때, 즉 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걸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금 창고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? 이 달러 전략이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180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한 가지 예시인데요. 어떤 금융상품의 경우를 보니까 40세인 사람이 꾸준히 보험료를 냈을 때 나중에 이걸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내가 낸 원금의 124%를 넘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내 자산이 안정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달러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. 첫째, 달러라는 든든한 방패로 내 가족을 보호하고, 둘째, 남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경제 침체기에 오히려 내 자산 가치를 성장시키고, 셋째, 그렇게 불어난 자본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싸진 자산에 투자할 준비를 마치는 것. 어떠세요? 결국 이겁니다. 머지않아 또다시 경제 사이클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. 그때 여러분에게 그 사이클은 재산을 깎아먹는 위기가 될까요? 아니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까요? 이 달러의 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위기를 일생일대의 기회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.